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아파트 로비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노년기의 꿈을 가지고 일하는 김철수 씨와 박영일 씨 부부입니다. 결혼 35년 차인 이들은 2년 전부터 함께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시작이네. 철수 씨가 허리를 툭툭 치며 말합니다. 35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던 그에게 이런 육체 노동은 여전히 낯설고 힘겹습니다. 여보, 무릎 괜찮아? 어제 계단 청소하느라 고생했잖아. 괜찮아. 이 정도야 뭐. 1층부터 시작할까? 영희 씨는 걱정스럽게 남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는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합니다. 응. 나는 화장실부터 할게. 두 사람은 각자의 구역에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철수 씨는 로비 바닥을 닦고 영희 씨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이른 새벽 텅 빈 아파트 복도에는 오직 그들의 발걸음과 청소 도구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35년간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바닥 닦아본 적 없었는데 철수 씨의 독백입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끼면서도 그는 성실하게 걸레를 움직입니다.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인 정민수 씨가 나타납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철수 씨의 청소 상태를 살펴봅니다. 김 씨, 이쪽 모서리 제대로 안 닦였네요. 다시 해주세요. 정민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아버지 뻘 되는 철수 씨에게 하대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쪽도 얼룩이 있던데 꼼꼼히 좀 해주세요. 철수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한때는 후배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정민수 씨가 떠나자 영희 씨가 다가옵니다. 남편의 굽은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영희 씨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35년 함께한 부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영희야,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같이 하니까 좋잖아. 혼자였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힘든 현실이지만 함께여서 견딜 수 있다는 위로의 말입니다. 맞아. 그나저나 우리 꿈은 언제 이룰 수 있을까? 시골집? 조금씩 모으고 있잖아. 언젠가는 꼭 이뤄질 거야. 시골집. 두 사람의 작은 꿈입니다. 도시의 작은 아파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정원을 가꾸며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 말입니다. 그 집 정원에서 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나는 꽃밭 만들 거야. 코스모스 해바라기 잔뜩 심어서. 바닥을 닦으면서도 두 사람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힘든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작은 희망입니다. 아침부터 시끄럽네. 조용히 좀 해요. 한 아파트 주민이 지나가며 불평합니다.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우리 청소한다고 무시하네. 아, 빨리 우리만의 공간에서 예쁘게 가꾸며 살고 싶다. 그럼 우리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작은 목소리로 나눈 대화지만 그 안에는 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는 두 사람만의 다짐입니다. 오전 업무를 마친 철수 씨와 영희 씨는 작은 카페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이른 점심시간. 이들만의 소중한 휴식 시간입니다. 2시간 반 동안 계속된 청소로 온몸이 쑤시지만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이 시간만큼은 평화롭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끓여왔어. 어제 마트에서 배추김치 싸게 팔더라고. 고마워. 아주 맛있다. 역시 김치찌개는 당신이 끓인 게 최고야. 간단한 대화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마음, 그것이 이들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철수 씨는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영희 씨에게 건넵니다. 자, 먼저 먹어. 너도 아침부터 고생했잖아. 괜찮아.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오늘 15층까지 계단 청소했잖아.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35년을 함께 해온 부부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야, 오늘 오전에 정민수가 또 그러더라. 엘리베이터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에휴, 그 사람은 맨날 트집만 잡네. 우리가 얼마나 꼼꼼히 하는데. 영희 씨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매일 받는 지적과 무시하는 태도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참아야지 뭐. 일자리라도 있는 게 어디야.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래도 가끔은 예전처럼 대접받고 싶을 때가 있어. 당신이 회사 다닐 때는 사람들이 과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했는데 영희 씨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에 대한 서글픔이 섞여 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이게 우리 현실이고. 철수 씨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부부에게는 필요한데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철수 씨의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가 납니다. 부동산 앱에서 새로운 매물 알림이 온 것입니다. 영희야, 시골집 매물 하나 더 나왔네. 보러 갈까? 정말? 어디? 영희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집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환해져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정원도 넓고 가격도 괜찮아. 보니까 방 2개에 마당이 200평이나 돼. 200평이나? 와, 그럼 꽃밭도 만들고 텃밭도 만들 수 있겠네.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활기를 띱니다. 힘들었던 오전의 일들이 잠시 잊혀집니다. 그러게.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아, 그리고 여기 사진 좀 봐. 앞마당에 벚나무도 있어. 정말 예쁘다. 봄에 벚꽃 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영희 씨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벌써 그 집에서의 생활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집 가격이 2억 5천이네.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게 얼마야? 1억 3천만 원 정도. 아직 많이 부족하네. 현실적인 계산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스며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미혼의 자녀들이 있으니 두 사람이 좀 더 모아 텃밭 짓는 집을 마련하려는 중입니다. 그래도 내년에 최 사장님이 급여 인상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둘 다 일하니까 1년에 한 5천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거야. 그럼 2년 후에는 가능할까? 물론이지.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철수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지만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보, 정말 우리가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가끔 꿈만 같아서. 영희 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너무 간절해서 오히려 두려워지는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왜 안 돼?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도 되잖아. 철수 씨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맞아. 우리도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시골집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기른 채소로 저녁에는 아이들 다 불러다가 파티도 하고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사는 모습을. 그 집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할까? 정원에 나가서 꽃들한테 인사하고 토마토 물 주고. 나는 마당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 읽을 거야.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여유로운 아침. 두 사람의 꿈은 단순하지만 소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평범해도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행복입니다. 그때 청소업체 사장인 최 사장이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입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습니다. 김 씨, 박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두 사람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사장의 심각한 표정이 불길한 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의 행복한 대화가 갑자기 중단됩니다. 요즘 일 어때요? 많이 힘들지 않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영희 씨가 불안한 마음에 먼저 물어봅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두 분 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신지. 사실은 요즘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을 보니까 확실히 일 처리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도 젊은 직원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 최 사장의 말이 점점 핵심에 다가갑니다. 돌려 말하고 있지만 그 의도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느리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두 분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최 사장도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로서의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를 그만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을 갖고.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결국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주실 건가요? 한 석 달 정도. 그동안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시고. 구체적인 기한이 제시됩니다.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부족했나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최 사장이 떠나자 두 사람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하던 시골집의 꿈이 갑자기 멀어진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고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석 달이라고 했으니까. 철수 씨도 충격을 받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럼 우리 시골집 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희 씨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돈을 모을 수 없고 결국 꿈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자. 우리 나이에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정말 힘드네. 이 나이에 또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게. 영희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 하잖아.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하는 거라서 다행이지. 철수 씨가 아내를 위로합니다. 자신도 불안하지만 먼저 아내를 다독입니다. 그래도 불안해. 만약에 다른 일자리를 못 찾으면 그럼 우리는 찾을 거야. 반드시 찾을 거야. 설령 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이라도. 철수 씨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시골집은 언제나 꿈으로만 남진 않겠지? 그럼 꼭 이룰 거야.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35년을 함께 해온 부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가 있어 든든합니다. 영희야,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왔어? 이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맞아.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영희 씨도 마음을 다잡습니다. 잠시 무너졌지만 남편의 격려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소리입니다. 저 소리는 뭐지? 영희 씨가 고개를 돌립니다. 잠시라도 현실을 잊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누가 강아지 산책시키나 보네. 그런데 아니 또 저 사람이네? 뭐가? 강아지 똥이야.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 꼭 강아지 산책시킬 때마다 한 번씩은 저래. 지난번에 봉투 가져다 드린다고 했더니 관리비 내는데 이런 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큰 소리 치더라고. 또 치우러 가야겠네. 아니, 주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나 원참. 철수 씨가 말하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은 계속 생깁니다. 정말 끝이 없네. 이런 것까지. 영희 씨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아직은 우리 일이니까. 맞아. 석 달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철수 씨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좀 더 여가 있는 인생 목표를 세웠기에 힘을 내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게.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고 응. 인터넷도 찾아보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두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포기보다는 도전을 선택합니다. 여보, 우리 정말 강하다. 그치? 그럼 35년 동안 온갖 일을 다 겪어왔는데 이 정도가 뭐야? 서로를 격려하는 두 사람.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하러 가자. 강아지 똥부터 치우고. 그래. 이것도 나중엔 추억이 될 거야. 영희 씨가 밝게 웃으며 일어섭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맞아. 우리 시골집 가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강아지 똥까지 치웠었지 하면서 웃을 수 있을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우리의 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이들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철수 씨가 강아지 똥을 치우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아니, 강아지 똥도 치워줍니까? 아, 네 후후. 이 강아지 주인이 이 아파트 주민이라서요. 주민이면 단가? 자기가 벌인 일은 자기가 해야지. 그럼 저희야 좋지요. 이 남자는 철수 씨가 청소하는 것을 유심히 보더니 여기 일하다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뀌면 자기네 빌딩을 맡아서 청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라며 철수 씨는 조금 전에 전화 받았던 이야기를 하며 새 일자리를 구할 예정이었다고 말하며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나마 성실하게 일했던 청소 경험으로 새로운 빌딩에서 좀 더 나은 급여를 받으며 두 사람은 열심히 청소 일을 했습니다. 이후 5년이 흘렀습니다. 가을 어느 날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집 정원입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이고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 철수 씨와 영희 씨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 영희 씨가 꽃에 물을 주며 흐뭇하게 말합니다. 5년 전 꿈꿔왔던 그 코스모스 꽃밭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 토마토 농사 대박이야. 이웃들한테 나눠줘도 될 만큼. 철수 씨가 빨간 토마토를 따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직접 기른 토마토의 맛은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합니다. 정말 꿈 같아.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고생 많이 했어, 영희야. 철수 씨가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5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한 거잖아.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정원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직접 가꾼 이 작은 천국 그들만의 공간입니다. 그때가 생각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시도 많이 당하고 힘들기도 하고 과거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추억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후. 그러게 강아지 똥까지 치우면서도 그런데 그 강아지 똥이 우리를 빌딩 청소하는 데로 옮겨줬잖아.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두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당시에는 서글펐던 일들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추억이야. 여보, 이제 뭘 할까? 영희 씨가 묻습니다. 꿈을 이뤄낸 지금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뭘 하긴. 이 정원 더 예쁘게 만들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지. 맞아.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이곳에서. 이곳에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왕국이니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왕이야. 작은 꿈이었지만 이루어냈네. 영희 씨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소박했지만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작은 꿈이 아니야. 우리에겐 가장 큰 꿈이었어. 해질녘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입니다. 마치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간이야. 두 사람이 함께 의자에 앉아 정원을 바라봅니다. 35년을 함께 해온 부부. 이제는 그들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야말로 혼자였으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여서 가능했던 거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당신이랑 함께 하니까 참 좋아. 당연하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김철수 씨와 박영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60세에 시작한 청소일 무시당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꿈이지만 그 꿈을 향해 함께 걸어온 35년 부부의 이야기.
때로는 강아지 똥을 치우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침내 그들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작은 꿈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꿀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가 우리에게 들려준 작은 꿈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너무 좋은데요. 나도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여기 와서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찜했는데. 와, 고기가 아주 맛있게 익었어요. 와, 맛있겠다. 어서들 먹자. 여러분들도 감사하며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